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명나라 멸망 원인으로 본 중국의 미래 전망. 이 지금 명나라하고 중국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은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알면은 미래가 보인다.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의 변화.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두 번째 채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이트가 지금 폐쇄될 위기에 있어가지고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 모바일 버전에서는 제목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참조 후원 계좌 칸이 열립니다. 거기 보시면 이번에 비상 대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PC 버전에서는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점 4개가 앞에 점 4개, 뒤에 점 4개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사이트명이 있는데 거기 2번을 보시면은 비상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모든 영상을 우선적으로 이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 와서 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기후 변화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기준선 있죠. 기준선이 이 20세기 평균, 20세기까지 평균 기온이 9.25도입니다. 9.25도인데 AD 1250년경 오른쪽 그래프를 보십시오. 1250년경이 9.75도까지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0.5도 정도가 상승하고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하는데 이때 1600년경 넘어가면은 8.75도까지 1250년에서 1600년 그 사이 한 1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1250년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1300년 1350년 되면은 20세기 평균보다 되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이 백제가 660년에 망했고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는데요. 이 기온이 낮아지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증기가 증발하지 않습니다. 적게 증발하겠죠. 적게 증발하면 어찌 됩니까? 대기 중에 수분이 없으면은 비가 안 오겠죠. 건조해지고 그럼 산불 많이 나고 농사 안 되고 그 기근 생기고 사람도 굶어 죽고 그러면 북방 기마민족들은 추위가 빨리 오고 풀이 안 자라니까 양떼들 뭐 말 이런 게 뭐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는 서쪽으로 풀을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오든지 그러니까 이 민족 대 민족 국가 간의 그 충돌이 막 생깁니다. 이 기온이 확 내려가면요. 그런데 기온이 왜 내려가는가 쭉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태양의 흑점의 활동이 약해져 가지고 태양의 빛이 지구에 적게 비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화산들이 많이 수십 개가 폭발해 가지고 그 지구 둘레를 이렇게 감싸니까 뿌연 재로 감싸니까 태양의 햇빛이 가려졌다. 그래서 이제 그 수증기 증발도 안 되고 그리고 태양빛이 약하니까 농작물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술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몇천 년을 보면요 지구가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해가지고 1900년대 1차 대전 일어나고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안 좋았고 그래서 기근 뭐 전염병 등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야 부자들 거 뺏어 먹자.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던 거고 러시아에서 조선에서는 이 저기 동학 야 탄간오리들 척결하고 부자들 거 뺏어 먹자. 동학 농민운동 여기저기서 반란 뭐 폭동 혁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17세기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온 변화, 뭐 기온이 올라간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자, 이게 이 지금 지도가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우리가 이 저기 이 누구야? 백제가 이 중국 해안가, 일본 이쪽을 다 경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을 건데, 요즘에 발굴되는 게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백제 마을이 나오고 있고, 백제 무덤, 백제 양식들이 그대로, 백제 유물들이 그대로 발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중국 해안가, 외 일본, 뭐 한반도, 중국 북부 여기 해안가를 다 백제가 관할을 했고, 백제가 망하고 지금 일본 쪽으로 가면서 외가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1300년, 1250년 이후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농사가 안 되고 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임진왜란 이전에 그 이제 이 해적들 외가 대만, 복건성, 요 저 상하이, 요 양쯔강 따라가지고 남경까지 막 쳐들어가서 노락질을 합니다. 함대가 뭐 배가 한 100여 척이 넘었다고 하니까, 많을 때는 한 120척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군대입니다. 군대, 함대. 그러니까 대만도 이때 다 먹은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 우리가 타이완이라고 하는데, 부산말로, 경상도 말로 야, 니 와 그라노? 니 왜 그라노? 왜나 와는 똑같은 말입니다. 타이완이라는 이야기는 타이 크다, 왜, 와, 큰 외나라가 타이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300년, 400년, 500년 그 당시에 일본이 대만을 먹었고, 그 이전에는 저 백제 유민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대만에 TSMC로 기술을 주면서 그 TSMC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역사적 유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대만하고,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게, 왜 친척이니까, 백제 후손이고 그전에는 외 후손이고 하니까 친척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대만하고 복건성하고는, 이 대만 맞은편이 복건성입니다. 그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이 복건성과 대만은 그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취업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왜? 백제 후손이고 그전에는, 왜 그 위에는 백제니까, 같은 형제니까 그래요. 그 역사를 모르면은 이 국제 정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1368년에 남경에서 명나라가 이제 창건이 되는데, 1421년에는 난징, 지금 남경, 난징이죠. 거기서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래가지고 1421년부터 1644년까지 북경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왜냐면 하도 많이 쳐들어와서 노락질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421년부터는 이 명나라가 소위 말해가지고 양쯔강 이남에 있었던 난징에서 북경으로 가면서, 난징은 사실상 포기했다, 버렸다, 이래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130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명나라 중국 대륙 전체에서 기근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홍건적의 난, 여기저기라고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던 그 명나라 주원장이가 이제 명나라를 건설하죠. 그리고 북방 기만민족이었던 원나라가 멸망하죠. 그 왜냐 1370년에 멸망하는데, 왜냐하면 북경 쪽에 추위가 닥치고 하니까, 이게 뭐 풀이 안 자라니까 말, 양을 먹일 식량이 없고, 걔들 얼어 죽고 하니까 전염병 퍼지고, 뭐 전체적으로 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온이 떨어지면요, 이 큰 강대국, 영토가 컸던 나라들은 여기저기서 식량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영토가 크면 클수록, 강대하면 강대할수록 빨리 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392년에 고려가
원나라 망하고 1370년에 원나라 망하고 1392년에 고려 망하고 조선 건국되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외가 남경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노략질을 하고 했는데 이 명나라가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니까 아니 배 타고 북경까지 가기 너무 멀거든. 그리고 북경이 뭐 했습니까? 저기 어, 명나라가 북경으로 가면서 진시황 때 쌓았던 그 만리장성을 개보수를 합니다. 왜? 북방 기만민족이 쳐내려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만리장성은 다 명나라 때 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비켜달라 하면서 이제 조선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오는데 임진왜란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명나라에서 보내주냐? 병력을 보내줘요. 병력을 보내주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명나라 조정에서는 야 돈을 가지고 우리가 조선에 가서 군량을 살 테니까 우리가 병력만 몇만 명 갈 테니까 조선이 식량을 준비해라. 그리고 어디로 운송을 해주세요 했는데 문제는 그 일단은 조선은 이 상업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됐죠. 상업 운송이. 거기다가 이 개기근 개사년 갑오년에 대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뭐 식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명나라 군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는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군은 썰애질을 하며 지나가고 명의 군대는 찬비스를 훑고 지나간다는 말이 나온 게 왜군은 식량을 가지고 온 거고 명나라 군대는 식량을 안 가지고 와서 조선에서 사기로 했는데 조선이 이 기근으로 뭐 다 굶어 죽고 하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약탈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조 26년 선조 전력을 보면은 오늘날의 걱정은 군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오직 군량이 없는 것이 걱정이다. 군량 조달의 책임은 조선에 있다.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명나라가 쌀을 막 보내줍니다. 8만석, 10만석, 선조 26년 4월 달에 10만석, 선조 26년 11월 달에 14만석, 요동에서 보내주고, 산동에서 보내준 게 12만석, 그리고 앞으로 올 거, 뭐 10만석 하면은 기록에 나온 것만 해도 54만석이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 양쯔강 이남을 다 잃어버리고 외나라한테 사실상 그 잃어버리고 도망간 거죠.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러면은 북쪽은 농사가 잘 됐냐? 북쪽도 농사가 안 됐지. 그런데 쌀을 100만석을 보냈대. 의병장인 조경남이 쓴 난중 잡록을 보면은 황제가 100만석을 내려 백성이 기근을 면하니 황은이 감복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종전 이후에 조선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명이 조선에서 철군하면서 의주에 쌓아놓은 군량을 모두 조선에 선사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조선은 명나라 군사 1000명한테 줄 곡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명한테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도와준 은혜에 감복한 것은 단순히 참전한 것뿐만 아니라 굶어 죽을 위기를 면하도록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버이나라를 모신다, 명나라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온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도 저 조선에다가 쌀을 한 100만석 주고 나니까 자기들도 먹을 거 없으니까 여기저기 반란일을 하고 날씨 안 좋고 농사 안 되고 또 북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청나라. 청나라가 후금이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내전이 일어나고 저기 폭동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1644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기 조선에서는 후금이 쳐들어오고 저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야 명나라하고 놀지 말라고 우리하고 놀자. 어차피 고구려 후손이고 발해 고조선 발해 고구려 발해 그 후손이고 하니까는 우리하고 놀자. 그랬는데 야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 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한테 쌀을 그만큼 줬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나라를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조선이 명나라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쪽쪽쪽쪽. 지금 북한이 중국에 달라붙어가지고 기생해가지고 빨아먹듯이
조선도 명나라를 빨아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명나라 임진왜란 한 7년 동안 한 100만에서 한 140만 명 정도 사망한 걸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 되고 한 7, 80만 명 뭐 그 정도 그 혹은 그 이상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개갑 대기근 전염병 퍼지고 뭐 그래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인육 먹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신 대기근 17세기에 100만에서 200만 명이 굶어 죽고 그리고 이제 1695년부터 1699년까지 을병 대기근 약 4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합니다. 학자마다 조금 데이터가 틀린데 조선 인구가 1200에서 1600만인데 400만이 굶어 죽었으면요. 인구의 30%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청나라에 쌀 지원을 요청을 하죠. 그 이후에 영조, 정조 때는 청나라에서 쌀이 들어오니까는 그나마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중국을 보면은 이 빨간색이 뭡니까? 전부 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데입니다. 한국, 미국, 뭐, 저 호주, 중국의 적성국입니다. 그러니까 돈 나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식량, 에너지가 부족한 중국이 북한에 계속 퍼주게 하면 결국 명나라처럼 망하게 되겠죠. 자, 중국 농민공 9억 명, 올해 아사 동사 위기, 무너지는 중국 경제, 버티면 이기는 한국. 이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요, 채널 수익 창출이 승인 차단됐습니다. 국방안보 전문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다 보니 유튜브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이 찍혀서 광고 수익 및 멤버십 수익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신규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RS 후원 1870-0248이 있습니다. 매월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은요, 제목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참조 후원 계좌란에 2번 비상대피소를 클릭하시면 되고 PC 버전에서는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배너 점 4개 클릭하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사이트명이 있는데 거기 2번 비상대피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